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방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많은 모멸을 당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랬을까요? 오늘 국방부가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자, 지난 5월달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했을 때 발사체라고 부르고 계속 분석 중이라고 했던 국방부가 이번에는 3시간 만에 아주 명쾌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옛날 같으면 청와대가 해야 할 발언을 국방부 대변인이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국방부는 당신들이 대한민국 군 맞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관도 지금 믿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북한의 목선이 동해로 침투했을 때 청와대 코치받다가 국방부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브리핑을 할 때 청와대의 데스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 군에서 파견 나간 현역 군인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브리핑장에 나와 있었던 모습이 발견돼서 청와대도 시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미사일, 지난번에 미사일을 도발했는데 5월달 이야기입니다. 국방부는 계속 분석만 하고 미사일이라 부르지 마라, 발사체라 불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발사한 지 3시간 만에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월달은 닷새 동안인가 국방부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청와대도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 적시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NSC도 지금 열지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정은 눈치를 봅니까? 적어도 국방부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외교부나 통일부는 모르지만 국방부는 달라야 하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청와대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도 국방부는 냉철한 판단을 했습니다. 청와대 윤두한 국민소통수석 어떻게 했습니까? 고작 러시아 대사관의 하급 관리 말만 듣고 마치 청와대 대변인인 양, 청와대 수석이 러시아의 대변인인 양, 푸틴의 부하인 양,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전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달라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 전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 무관 말만 믿고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 윤두환은 기기가 오작동했다,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망신사를 뻗쳐가지고 지금 아마 윤두환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코치로 계속 망치만 당했던 국방부가 이제 분연히 일어선 것일까요? 오늘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는 물론 제 눈에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지만 적어도 과거와는 좀 달랐습니다. 자, 국방부는 오늘 오전 최현수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을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는 한미 간 공조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는 질문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위협,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변한 것일까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적인 위협,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19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위반했냐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정신에는 위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고민정 대변인, 윤두한 수석, 북한에 대해서 이런 발언하는 거 봤습니까? 그만큼 지금 국방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합참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 모두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한 발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두 번째 한 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발사된 것보다 사거리를 더 길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690km,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스카nder 미사일의 500km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괴물입니다. 아주 신형 미사일을 러시아제보다 더 성능이 높은 것으로 북한이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정보를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국방부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국방부에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끌려다녔습니까? 북한 목선이 내려왔을 때 해경은 바로 팩트대로 발표했지만 군은 말도 안 되는 삼척항 인근? 이건 역시 고민정 대변인의 코치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국방부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이 사건 처리 태도는 청와대를 아마 당황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윤두한 수석이 말했듯이 러시아 공군기의 침범은 별것 아니다. 기기 오작동에 불과하다. 러시아 정부도 미안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사태를 뒤엎으려고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문재인 정부를 아주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도 호구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1983년 대한민국의 민항기 칼 007기가 269명의 민간인을 태운 채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당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 중국 정부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국방부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가 맞습니까? 맞다면 똑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